혹시 겨울 난방비 걱정 때문에 보일러 켜는 것을 망설이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받을 수 있는 50만 원의 지원금을 그대로 놓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원금 신청 마감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 긴급한 소식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겨울철 난방비 지원 제도를 모두 파헤치기 위해 오늘 난방비 지원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는 50만 원 지원금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놓치시는 좀 안타까운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차근차근 들으신다면요, 이 긴급 지원금은 물론이고 다른 지원 혜택까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그럼 저희가 가장 먼저 서둘러서 신청해야 할 그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바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랑온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아, 사랑원 난방비요? 네, 이게 지원 금액이 개인 가구는 5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곳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50만 원이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신청 마감일이에요. 11월 23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매우 짧아서 정말 서두르셔야 합니다. 11월 23일이요? 정말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상으로는 경익철 난방비 마련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 이렇게 좀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긴급성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 예를 들어 반지 하나 컨테이너 같은 곳들, 그리고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좀 특이한데요. 필수 서류가 두 가지예요. 주민등록 등본하고 현재 난방 상황을 증명하는 사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진이요? 난방 상황 사진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지역 난방 온도 조절기나 아니면 가스 보일러, 가스통 이런 것들 사진을 찍어서 내야 합니다. 아, 정말 특이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선택 서류가 있는데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계층 확인서 같은 소득 증빙 서류를 내면 선정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일반 포털에서 검색하면 잘 안 나오고요. 전용 신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해야 해요. 그래서 보통 사이트를 통해서 링크를 찾아 들어가는 게 좀 편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심사를 거쳐서 12월 23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진까지 내야 한다니 정말 기억에 남네요. 그럼 선생님, 이 긴급 지원 말고 가장 대표적이고 또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정부 지원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네, 그게 바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아, 에너지 바우처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가장 규모가 크죠. 이건 신청 마감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연간 총액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29만 5천 원, 네. 2인 가구는 약 40만 7천 원, 3인 가구는 약 53만 2천 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와, 금액이 상당하네요. 그럼 자격 조건이 중요할 텐데요? 이건 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나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 넷 중 하나라도 받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아,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여야 하는군요. 네, 그게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 기준이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이요? 그건 어떤 건가요? 세대원 중에 특정 조건을 가진 분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노인분, 그러니까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요. 아, 네네요. 혹은 만 7세 미만 영유아나 등록 장애인, 임산부, 또 중증 희귀 질환자,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 한 명이라도 계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도 맞아야 하고 또 세대원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이 한 명은 꼭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금 차감 방식인데요. 요금 차감이요? 네, 매달 나오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그 금액만큼 자동으로 빼주는 겁니다. 가장 편리하죠. 아, 그게 편하겠네요. 그럼 다른 방법은요? 다른 하나는 국민행복카드를 쓰는 방법입니다.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서요, 등유나 LPG, 연간 같은 걸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 고지서가 없는 분들을 위한 거군요. 그렇죠. 사용 기간도 내년 5월 25일까지로 꽤 넉넉한 편입니다. 자격 조건이 조금 까다롭네요. 그런데 선생님, 만약 제가 다른 난방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에너지 바우처는 일부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중복이 안 되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나 연탄 쿠폰 같은 걸 받고 계신 경우에요. 이럴 때는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는 아예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의 하절기 지원금만 받으실 수 있어요. 하절기 지원금이요? 네. 여름철 전기요금으로 쓸 수 있는 건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4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동절기 지원금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죠. 그러네요. 그럼 더 큰 혜택을 놓치는 셈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동절기 바우처 중지 신청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 중복 지원은 꼭 따져봐야겠군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렇다면 지원금을 받는 것 말고 매달 내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자체를 할인받는 방법도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바우처와는 별개로 요금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요금 할인 제도요?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아, 이것도 신청해야만 주는 거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전 전기요금 복지 할인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 등이 대상이고요. 월 최대 16,000원까지, 여름철에는 2만 원까지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이것도 꽤 크네요. 이건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혹시 할인이 되나요? 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대상은 비슷하고요. 다만 이건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 따라서 할인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 이건 또 회사마다 다르군요. 네, 그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만약 이사를 가거나 자격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아, 이사 가면 자동으로 끊기는군요. 이것도 놓치기 쉽겠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는 당장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좀 더 근본적으로 난방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그것입니다. 이건 뭐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요. 구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조적인 개선이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낡은 창호나 문을 단열이 잘 되는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거나 벽에 단열 공사를 해주는 거죠. 와, 거의 집수리 수준인데요. 네, 또 낡은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좋은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난방비가 줄겠네요.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경에 주민센터나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가 뜨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초를 꼭 기억해 둬야겠군요. 선생님,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오늘 내용 중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랑온 난방비 50만 원 지원 신청 마감이 11월 23일로 정말 코앞이니 반드시 서두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해서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내년 초에 신청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처럼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정보를 주변 지인분들께도 널리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